안녕하세요. 리틀약사닷컴의 공론지기 정근 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산균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너무나 광범위한 얘기들이 많아서 어디부터 설명을 할까 하다가 우리 이제 홈메이드 유산균 만들어 먹는 배양액과 또 우리 캡슐 제품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배양을 할 때 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유산균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그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 해드렸거든요. 더 빨리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다 하면 리틀약사의 영양치료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홈메이드 유산균 요즘 많이들 찾으시고 집에서 많이들 만들어 드시고 계시죠. 불과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열풍이 있었는데요. 이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또 조금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것들이 주의할 사항이 있고, 또 어떤 종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카스피해 유산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카스피해 유산균은 카스피해 해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 코카소스 지방에서 이제 치주의 종균으로 많이 쓰였던 건데요. 이게 이제 종균 자체가 이제 종양에 이렇게 좋다고 많이 알려지면서 일본으로 가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유키오 박사의 연구에 의해서 크레모스균이 발견되고 이 크레모스균 자체가 젖산을 발현하면서 장내에 유익한 효과를 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젖산이 발현되는 거는 체내에 있는 산도를 낮춰주고 장내에, 그러면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젖산이 발현되는 균이고 또 약간 독특해서 좀 점성이 있고 끈적끈적한 이런 이제 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보통 우유 500ml에다가 이 한 포 종균 분말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배양을 하고, 배양이 되면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뚜껑을 꼭 닫아서 먹게끔 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한 3일 이내에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티벳버섯 유산균입니다. 이게 티벳버섯 하니까 사실 이게 버섯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버섯은 아니고요. 모양이 이제 비슷해서 유래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캐피어 그레인의 일종입니다. 이제 캐피어 그레인은 쉽게 말하면 균이 혼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균주 하나가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균주의 복합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코카소스 지방에서 염소나 소의 어떤 젖을 발효시켜서 먹었던 걸로 유래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티벳버섯은 균 자체를 배양해서 판매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유통 과정에 어떤 오염이나 이런 거에 위험성이 있어서 식약처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균을 분말로 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종균 자체가 이것도 역시 우유에다가 섞어서 가능해서 배양을 하면 되고요. 두유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두 가지가 사실 아까 앞서 말하는 카스피해 유산균, 이것과 티벳버섯 유산균이 섞인 어떤 분말 종균들도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 두 가지 제재 말고도 또 불가리쿠스나 또는 스타터 역할을 하는 서모필러스 균주들, 이런 것들이 또 혼합되어 있는 것도 판매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종균을 사서 잘 배양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문제는 남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분양받아서 배양하고 실제 그것들 가지고 먹는 게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양해서 먹을 때는 되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또 집에서 만들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티벳버섯이나 카스피해 유산균 같은 경우는 보통 상온에서 25도에서 30도씨 미만에서 배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배양할 수 있겠죠, 집에서. 대부분 다른 것들은 35도씨 고온에서 발효되는 반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문제는 3도씨가 넘는 여름이나 이런 때는 잡균이라든지 기타 내 환경의 주변에 있는 균들의 어떤 오염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배양을 한 뒤에는 냉장 보관을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한 5일 이내에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배양한 것도 뚜껑을 덮어서 놓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원래 내가 먹던 거를 재배양할 때 그럴 때는 보통 종균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우유를 넣고 그 양을 해서 재배양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거나 여러 가지 색깔이 뜬다거나 또는 냄새가 조금 이상해진다거나 이건 가차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예, 재배양을 계속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이웃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양받지 마시고 종균 자체를 사셔서 배양을 하시고 한 두세 번 하시면 다시 종균으로 배양을 해서 다시 먹는 게 가장 조금 위생적이고 또 잡균이나 오염도에 있어서 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구르트, 만들어 먹는 요구르트 발효우와 우리 판매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라는 것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내 몸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먹는 것, 이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모든 이제 유산균 발효 제품을 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그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행한 잡지에 의하면요, 그 요구르트나 발효유에 함유된 유산균이 살아있는 것들을 함유하고 있지만 모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의 효과적인 균을 함유한 것을 말하는데, 요구르트에는 또는 발효유에는 충분한 양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와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 일단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이라든지 담즙산의 좀 강한 균주를 찾아서 만들어진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그 우리가 이제 게의 종류도 진돗개 또는 뭐 풍산개 또는 뭐 시추 이렇게 다 다르듯이 같은 락토바실리우스 에시토필루스라는 균주가 있다면 이거는 그 원료사마다 다 유전자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균주가 아니라 효능 효과도 다르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균주를 갖고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또 원료사마다 그래서 스트레인명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뭐 크리스찬 한센 같은 경우는 뭐 람노소스 균은 LGG, 그 다니스코사 같은 경우는 에스토필루스 같은 경우는 NCFM, 뭐 이런 이제 스트레인명들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좋은 균주를 찾는 게 가장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면 유산균 캡슐 제품들은 정확한 어떤 이제 보장균수, 그다음에 투입균수, 그다음에 원료사, 그다음에 좋은 균주들을 갖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유산균 자체의 어떤 특정 목적으로 먹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발효유보다는 유산균 캡슐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직접적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꼭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렇긴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또 그래도 발효유 자체도 좋은 역할들이 있으니까 또 개인에 따라서 무조건 유산균 캡슐이 다 좋고 그런 건 아니죠. 개인마다 또 장내 환경이 다르고 그거에 대한 역할도 다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나름의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또 뭐 유산균 발효, 또 홈메이드 유산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유산균은 분명히 뭐 면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좋은 물질이고 많은 효과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일 만큼 또 주의할 점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만들어 먹을 때도 잡균이나 이런 거에 일단은 주의를 좀 할 필요도 있고요. 또 먹는 유산균 제품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가스나 또는 설사, 변비, 트러블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컨트롤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섭취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좋은 또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사실 유산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과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 리틀 약사의 영양치료 이야기 이 블로그로 가시면 자세히 있으니까 만족하실 겁니다. 자, 블로그에서 뵙겠습니다.